충북의 대표 관광지들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관광객 응급구조 대책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 항공 에어로케이가 다음 달 1일 정기편 취향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노선부터 띄우는데 최저가 전략을 짰습니다. 충북농업도 연구개발을 확대합니다. 소득 장목을 찾기 위해 농업연구소들이 연구 장목을 늘렸습니다. 4월 7일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 후보 3명이 등록했습니다. 3년 새 세 번째 선거여서 민심은 싸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을 앞두고 충북에서는 유일한 재선거 지역인 보은 지역구에서 도의원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충북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보은군인데 3년 새 3번이나 선거를 치르게 되니 지역 여론이 싸늘합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재선거를 20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한 재선거 지역인 보은군에서는 후보 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후보, 보은군 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와 무소속 박경숙 후보입니다. 다음 달 7일 투표가 끝나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데 남은 임기는 14개월 뿐입니다. 새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 청렴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둘째가 지역의 산업단지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젊은 부부들이 들어와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보은군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삼승 도지정 산업단지에 대기업 계열사를 민선 7기 보은군에서만 벌써 3번째 치러지는 선거. 애써 뽑아놓은 도의원이 사전 선거운동과 금권 선거로 줄줄이 낙마하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도의원 선거 3번씩 한 게 국민들도 전부 그러잖아. 무슨 놈은 도의원 선거를 호탕하고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하나 뽑아 보낼게요, 여기서. 하지만 이번에도 좋은 후보가 있겠냐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번번이 혈세만 낭비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민심은 싸늘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거기다 그냥 다 찍어놓는 사람, 나는 사람도 있어. 왜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까. 최근 2번의 선거 모두 70%를 넘기면서 충북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보은군 선거구. 싸늘한 민심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을 찾을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12월 25일 누적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이 늘며 오늘 누적 2,00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60명입니다. 현재 접촉자 1,300명이 자가격리 중이며 의심 증상을 보인 2,000명은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1분기 대상인 요양시설과 병원, 의료인 2만 3천여 명 가운데 18,000명이 접종을 마쳐 78.2%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역 내 목욕탕 이용객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제천시는 확진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7일부터 지역 내 목욕탕 24곳 가운데 한 군데라도 이용한 시민은 오는 21일까지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을 확보한 제천시는 대상 인원이 2,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청주 미동산 수목원에 대한 유료화 방침이 확정되자 안전대책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관광지로 만들어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그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응급 구조 대책은 있냐는 겁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조미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50대 청남대 관광객이 대통령 기념관 계단에서 쓰러져 급성 심정지사로 숨졌습니다. 직원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AED, 즉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아 가져오는 데만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10여 분 걸렸고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나갔고요. 그리고 또 차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19도 못 빠져나와요. 문의 소방서에서 들어온 게 20분, 영운동 한국병원까지 가는데 한 40, 50분 걸리니까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죠. 1시간 정도. 4년 반이 지난 지금 하루 평균 2,300명 관광객이 다녀가는 충북 대표 관광지 청남대에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번엔 불상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 한 대뿐이었던 자동심장 충격기는 8대로 늘었지만 관리는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지정된 장소에 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고 관계자들도 들은 바 없다며 그게 무엇이냐며 우왕좌왕 찾기 바쁩니다. 결국 20여 분이 훌쩍 지나 어디선가 찾아 갖다 놓았습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잠깐 동안 그 위치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3월 12일 날 점검을 했거든요. 평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4년 반 전 사망사고 이후 청남대는 충청북도 운영 조례에 따라 의무실과 응급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인력 지원 여건이 안 돼 구급대원 상시 근무는 일시 중단됐지만 2018년 10월 이후 2명씩 근무하면서 특히 주말마다 큰 위기 상황을 넘겼습니다. 문희아 씨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약 13km 정도인데 119 차가 아무리 달려도 10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상주에 계시면 바로 5분 안에 어디든지 이렇게 출동하실 수 있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행의 사망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건의 덕분이었습니다.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동산 수목원을 비롯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도 할 말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관람객들의 이제 안전과 생명 보호가 중요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입장료까지 이제 받는다는 조례까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용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카지노 시설을 제외한 일반 관광시설은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미동산 수목원에는 현재 자동심장 충격기 4대, 국내 유일의 고구려비로 관광객과 학생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충주 고구려 전시관에는 1대가 있지만 관리 감독, 직원 교육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2년 전 관광지나 관광단지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없을 경우에 그 생존율이 약 1분당 10%씩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 그 심장 충격기를 심정지 환자한테 사용을 할 경우에 한 70%까지 생존율을 올릴 수 있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에 청남대 선례를 교훈 삼아 관광객 유치에 앞서 관광객 안전 확보책부터 마련해달라는 이유 있는 지적. 지자체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의회가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치분권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나눠서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충북거점 신생항공사 에어로K가 다음 달 1일 정기편 공식 취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국제선 운항 재개 전까지 매일 하루 3차례씩 제주를 오갈 예정인데요. 기존 LCC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에 지역민 추가 할인 등을 더해 경쟁력을 갖추는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발권이 한창인 청주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 낯선 유니폼을 입은 직원과 항공사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충북과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K가 처음으로 유료 탑승객을 맞이하는 겁니다. 공식 취항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8일 동안 신생항공사의 출범을 알리는 사전 탑승 행사입니다.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에어로K가 가면 또 조금 더 선택폭이 넓지 않을까.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그런 기대감이 좀 큽니다. 공식 취항일은 다음 달 1일. 지난해 연말 도입된 180석 항공기 한 대로 매일 오전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3차례 청주와 제주를 오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이 꽉 막혀 있어 에어로K가 제주 노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짠 전략은 우선 가격 경쟁력입니다. 초저가를 표방해온 만큼 기본 운임 자체를 기존 LCC보다 낮게 책정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특히 충북 도민, 청주 시민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을 줄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취항 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항공사들보다는 공시 가격 자체를 일단은 한 10% 정도는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 있어요. 도민하고 시민에 한해서 할인 프로모션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취항 직전에. 에어로K가 내세운 또 하나의 경쟁력은 안전 운항입니다. 항공기 한 대에 배치된 기장만 10명. 모두 기존 항공사에서 영입한 경력직인데 대부분 비행 경력이 20년을 넘고 기장으로만 최소 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라는 설명입니다.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항을 하면서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그런 데 운항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상 상황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황 그리고 긴급 상황 시 또는 악기 상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도 신규 직원 가운데 70%가 충북 출신이라며 항공기 추가 도입과 국제선 재개 상황에 맞춰 계속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 날개를 편 에어로K.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선 추가 자금 확보는 물론 충북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지역 항공사로 자리매김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수박연구소가 딸기를 연구하고 포도연구소에서는 토종다래가 소득작목으로 육성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산하 연구소들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농촌의 현실이 소득작목 발굴에 목말라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 산지인 음성에 있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수박연구소. 지난 1995년 설립된 뒤 미니 수박 등 다양한 품종과 재배법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름 작목인 수박과 함께 겨울 작목인 딸기도 연구하기로 하고 이름도 아예 수박 딸기 연구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딸기의 휴한기인 이제 5월과 8월 사이에 이제 수박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딸기도 재배하고 수박도 재배할 수 있으니까. 곤충 종자 보급센터에서는 장수 풍뎅이 같은 반려곤충과 식용곤충의 연구가 집중돼 왔습니다. 여기에 올해 동해 등의 연구가 추가됐습니다. 동해 등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면서 최근 반려동물 사료로도 각광받으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동해 등의 거점 단지를 갖다 우리 충북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곤충 종자 보급 센터에서도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난 1992년 옥천의 포도 연구소를 시작으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산하에는 7개의 연구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기존 특화 작목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연구소 기능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죠. 이제 농가들의 소득이 정체돼 있고 우리 지역의 어떤 소득 작목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 작목의 개발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이 밖에 유기 채식주의 식당 개발과 국내외 판매 체계 구축 등 마케팅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소 기능 확대로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소득 작목 재배 면적이 1,000헥타르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충북 농업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청주 상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옥중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등이 당선을 무효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거법에는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면책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재판으로 끌어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운전 업무 외 개인 심부름과 폭언 등 강요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김 전 총장이 강요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들은